강신주의 감정 수업 36번째 미움. 내가 파괴되거나 네가 파괴되거나. 사랑하는 남녀가 섹스에 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성욕일까? 아니, 그 이상이다. 이 세상에 둘만 있다는 경험,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현재를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사랑하는 남녀가 섹스에 몰입하는 진정한 이유다.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격정적인 섹스에서는 일말의 불안감도 남아있지 않는 법이니까. 뜨겁고 거대한 모닥불 앞에서는 차가운 눈발도 그 종적을 감추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일까? 이별을 앞둔 연인들은 서로를 격정적으로 쓰다듬으려고 한다. 미래의 불안감이 클수록 우리는 현재에 몰입하여 삶을 향유하고 싶다. 마침내 거친 호흡과 몸부림으로 성적인 희열이 극에 도달했을 때 여인들은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는 현재를 소중하게 만끽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신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며 인간적이고 에로틱한 사랑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인 셈이다. 사랑이 현재를 호흡하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소중한 감정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불행히도 에로틱한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도록 사육된 어느 여류 피아니스트가 있다. 그녀는 사실 에로틱한 사랑만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젊은 제자의 격정적인 애무도 그녀의 온몸을 이완시키는 데 실패할 정도로 그녀의 몸, 그녀의 성기는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다. 클레머가 아직도 분주하게 그녀의 성기 안에서 손을 놀리는 동안 에리카는 그의 성기를 팔 하나 간격을 두고 잡고 있다. 에리카는 클레머에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버릴 테니 멈추라고 한다. 에리카의 갑작스러운 의지가 그에게는 그리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기에 그녀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다. 클레머의 머리는 분노와 열정으로 멍청해진 모양이다. 클레머는 자신이 뭘 잘못 들었나 하고 멈칫한다. 음악사를 살펴봐도 다른 곳을 들춰봐도 구애하는 남자가 그냥 그렇게 쫓겨나는 법은 없다. 에리카는 걸어가면서 그녀의 아랫도리 끝에 있는 구멍을 증오한다. 예술만이 달콤함을 무한히 약속해준다. 조만간 아랫도리의 부패는 진전되어 더 많은 신체 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고통 속에서 죽고 마는 것이다. 에리카는 섬뜩함을 느끼며 자신이 175cm 길이의 크고 무감각한 구멍이 되어 관 속에 누운 채 흙이 되어버리는 것을 상상한다. 에리카가 경멸하고 소홀히 했던 구멍이 이제 와서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영화로도 유명한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가장 관능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을 읽어보았다. 피아노 선생인 에리카는 금발의 잘생긴 공대생 제자 클레머의 성기만 붙들고 있을 뿐 그와 사랑을 나눌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어머니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어머니의 사육 때문이다. 어머니는 어린 에리카에게 클래식 음악의 길로 나아가라고 오직 예술만이 달콤함을 무한히 약속한다고 가르쳤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명분일 뿐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 딸이 밥벌이 노릇을 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기대처럼 에리카는 이제 30대 중반 노처녀 피아노 선생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한 셈 아닌가. 일찍 죽은 남편 대신 에리카가 경제생활을 하는 덕에 두 모녀는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에리카는 사랑에 빠져 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다. 에리카의 어머니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무 벌이도 없이 노후를 홀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는 에리카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사육하여 자신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 어머니는 에리카에게서 성적인 본능과 감각을 제거해야만 했다. 성욕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 그것이 사랑으로 꽃을 핀다면 에리카가 어떻게 자신과 함께 있으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몸을 탐내는 클레머의 존재가 에리카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밧줄과도 같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사역은 이미 완성된 것일까? 에리카는 클레머라는 남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이미 아니었던 것이다.
구멍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성기를 에리카의 몸, 그러니까 그녀의 실존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에리카의 성기는 건강하고 젊은 남자 앞에서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무감각이 온몸으로 확산된다는 두려움에 에리카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게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미움의 감정이 들지 않겠는가?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미움이란 외적 원망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어머니라는 외적 원인을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슬픔,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기쁨을 지향하고 슬픔을 피하려는 존재다. 그래서일까? 스피노자도 에티카에서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대상을 멀리하고 소멸시키고자 한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가장 큰 복수는 물론 클레머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럴 때 에리카는 미워하는 어머니를 드디어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그녀의 아랫도리는 부패하였고 아랫도리의 부패는 온몸에 퍼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온몸에 만연되어 있는 불감증으로 어떻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에리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자신이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밖에 없다. 어머니의 소유물이 되지 않으려고 에리카가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현장을 어머니가 목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에리카가 클레머를 선동하여 자식이 집에 난입하고 자신을 감금하고 구타하도록 유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감금과 폭력 앞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에리카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되는 대로 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이 비명을 듣고 그에게 육중한 분노를 터뜨린다. 남자가 딸에게서 더 이상 어머니가 지배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새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동물적인 공포가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로 에리카는 어머니를 멀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한때 어떤 남자에게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어느 어머니가 자기 소유권을 순순히 포기하겠는가? 오히려 그 소유권이 더 공고화하면 했지 약해질 리는 만무하다. 심지어 지금 어머니는 새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동물적인 본능마저 되찾고 있지 않은가. 결국 어머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에리카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일까? 칼로 자해를 한 뒤 피를 흘리며 남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에리카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하게 된다. 에리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한다. 그녀의 걸음은 차츰 빨라지고 있다. 어머니를 죽이는 것으로 에리카는 빼앗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힘들 것이다. 이미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딸을 사육함으로써 에리카를 내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미 어머니는 에리카의 내면에 그녀의 초자아로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면에 군림하는 초자아로서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는다면 에리카는 결코 자유를 회복할 수 없다. 사실 현실의 어머니는 에리카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미 노쇠하여 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할머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노인, 바로 이 늙은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였으니까. 어머니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에리카는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죽여야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리카는 절망할 것이다. 결국 자신이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씁쓸한 장면인가.